앉으십시오. 음. 그 수행할 때 우리 그 참선하는 쪽에서는 그 결과부자를 그 지향을 하거든요. 그게 그 자세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을까요? 음. 마음이 편안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앉아 있는 거고, 마음이 분답하고 이렇게 막 들떠 있으면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발성 수련을 할 때라든지 이제 에너지를 운용할 때라든지 거기에 맞는 필요한 자세들이 있어요. 아, 수행 말고 또 다른 자세가 있는 건가요? 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마음에 움직이지 않은 것을 안점으로 삼고 마음의 이 움직임이 곧 망상이고 그것이 행위다. 자,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련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까 싶어요.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마음이다, 마음을 알아야 한다, 뭐 마음을 관해야 한다,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들은 하지만 실제로 뭘 깨닫고 뭘 관하고 뭘 알아야 되는지 이게 대단히 막연한 그런 이제 상태죠. 그래서 오늘 마침 차담하는 시간에 그런 말씀이 나와서 그거를 좀 정리정돈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행이 어떤 수행인가를 다시 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여기다 같이 여기 붙이세요. 그냥. 아니 이렇게 네, 포개서 다 다 포개. 넣을까요? 네. 마음의 맨 밑바탕에는 이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본성의 바로 윗단에는 이제 기쁨이라는 마음이 있죠. 이거를 갖다가 밝은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쁨 위에는 각성이 있어요. 각성 또는 의지. 이 각성 위에는 업식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업식. 그리고 이제 이 업식 위에는 경로라는 것이 있어요.
업식이 교류하고 떠오르는 이제 경로죠. 그리고 이 경로 위에 이제 식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식근이 눈, 귀, 코, 입, 몸, 생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마음 하면은 이 6가지 이 요소들이 이 마음을 이루는 조건들이에요. 예.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마음 하면 눈, 귀, 코, 입, 몸, 생각 이 식근을 그냥 마음이다 또는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전부인 줄 알아. 그런데 이제 뇌과학이나 이 신경해부학을 공부해 본 사람은 이 생각이 떠오르려면 뭔가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표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로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중추신경 경로가 있고 말초신경 경로가 있고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뇌척수로 경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뇌척수로 경로를 통해서 눈으로 가고 귀로 가고 코로 가고 입으로 가고 몸으로 가고 생각으로 가는 이제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업식이 있어요. 이 업식이라는 거는 내가 또 다른 생명과 교류하면서 나한테 쌓아진 정보야. 꽃을 보면 꽃의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내한테 들어오고, 책을 읽으면 그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고, 배우고 익히고 인식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적된 정보, 그리고 그렇게 누적된 정보와 정보가 교류하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보, 이게 그것을 정보와 정보가 서로 교류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인이라 그래. 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성된 새로운 정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과라고 그래. 인과. 우리가 인과 그런 얘기 하지, 그죠? 예. 인과로서 뭐가 되고. 그 인과라는 말은 정보와 정보가 서로 교류해서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는 것을 말해.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이 서로 교류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을 인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과를 만들어내는 업식단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각성이 있어요. 각성은 스스로를 주시하는 능성을 말해. 소위 능동적 성향. 그게 더 낫겠다. 지우개 붙어 있는 거 지우개. 예? 아. 스스로를 주시하는 능동적 성향. 내가 나를 느껴.
이것이 나야. 나는 슬퍼. 나는 기뻐. 나는 배고파. 나는 뭘 할 거야. 뭐 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이게 전부 다 능동적 의지야. 그 능동적 의지가 나를 주시하고 느끼는 데 쓰여지는 것을 갖다가 각성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각성은 크게 업식과 경로와 식근을 인식하는 각성이 있고, 이 기쁨과 본성을 인식하는 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업식과 경로와 식근을 인식하는 각성을 유의각이라 그래. 그리고 이 기쁨과 본성을 인식하는 각성을 무의각이라 그래. 그래서 각성은 크게 유의각이 있고 무의각이 있다. 의지와 각성은 그 양면의 얼굴이에요. 각성이 전환이 되면 의지가 되고 의지가 전환이 되면 각성이 돼. 각성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가 있죠. 지각, 인식, 분별, 의도. 이것이 각성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분별과 인식에 치중되면 이것을 갖다가 의지라 그러고, 지각과 의도에 치중을 하면 이것을 갖다가 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면의 얼굴이다. 의지를 쓰는 거나 각성을 쓰는 거나 비슷한데, 다만 의지는 선택, 분별, 인식에 더 초점을 두고, 각성은 지켜보고 의도하는 데 더 초점을 둔다. 그 차이예요. 이 밝은 성품이라고 하는 기쁨은 생명 에너지예요. 이 생명 에너지는 본성에서 생성돼. 본성은 이렇게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서로 마주보는 그런 이제 상태로 연해진 것, 서로 만났다 그 소리예요. 만난 상태가 본성인데, 이렇게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이런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져. 요 본성에서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이치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명 에너지가 있는데, 이 생명 에너지의 형질이 기쁨이고 또 착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하는 거는 이 밝은 성품의 성향에 따라서 살아라,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뻐. 그래가지고 저 밝은 성품을 갖다 인식을 하면은 그 선정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기뻐서 뭐 다른 것들은 다 귀찮아.
그렇게만 있고 싶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성이 있는데, 본성은 이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이 서로 만나서 불이문을 이룬 거예요. 합쳐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것을 갖다가 이제 본성이라 그러는데, 자, 마음을 깨달아라 하는 것은 이 각성을 얻어서 각성이 무의각이 되도록 하고 무의각을 통해서 밝은 성품의 기쁨과 본성을 이루는 심의 바탕, 식의 바탕, 요 간극, 요 세 가지 요소를 비춰봐라 그 소리요. 이게 마음을 깨달아라 하는 소리예요. 응? 그리고 마음을 제도해라 하는 것은 이 각성을 가지고 업식과 경로를 제도해서 식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육식을 갖다가 제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육식으로 접하는 경계, 색성향 미촉법도 제도해라 그 소리요. 그러니까 제도의 대상은 각성이 여기를 제도하는 거고, 깨닫는 것의 목표는 각성이 여기를 깨닫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관, 수상관을 하는 거는 수상관으로 식의 바탕을 깨닫고 일상관으로 심의 바탕을 깨달아서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을 서로 마주보도록 하는 능연이지. 이 능연관을 하면서 이 본성을 깨닫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본성을 깨달으면 이제 이 깨달은 본성을 가지고 이 업식과 경로와 식근을 통해서 드러나는 육식과 육경계를 갖다가 제도해 가는 게 또 다른 방향의 수행이지. 그래서 이제 이 본성을 이렇게 능연하는 이거를 갖다가 견성오도라 그러고, 그리고 업식과 경로와 식근을 깨닫는 이것을 갖다가 자기 제도라 그런다. 견성오도 후에 자기 제도를 행하는데, 견성오도를 한 다음에 본성을 근거로 해서 이 업식과 경로와 식근을 갖다가 제도하는 것을 갖다가 돈수라 그래요. 곧 돈이라는 것은 본성을 말하고 수는 닦음을 말하는데, 본성에 입각한 닦음을 돈수라 한다. 그러면 점수라는 건 뭐냐? 점수는, 이 점이라는 것은 방편이요. 방편 또는 사마타나 선나, 이거를 갖다가 점이라 그래요. 사마타라는 건 뭐냐? 식의 바탕을 인식하고 식의 바탕에 머무르는 것을 사마타라 그래. 그러면 이 머리골 속에 텅 빈 자리, 그것에 머무르고 그것에 입각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점수로 한다. 또
가슴 바탕에 심의 바탕에서 편안함을 인식해. 그리고 그 편안함에 입각해서 업식을 제도하고 경계를 제도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선나라 그러는데 그 또한 점수다. 이 점수가 돈수가 되려면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을 능연해서 본성이 되도록 하고 그 본성에 입각해서 닦으면 그게 바로 돈수가 된다. 보조 국사 진울은 그 양반은 아주 부족했어. 돈이 뭐고 점이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돈수와 점수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도노 후에도 점차로 닦아야 된다 그래갖고 도노 점수론을 갖다가 주장을 했는데 도노 후에는 돈수만 있지 점수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양반이 진짜 깨달은 양반인가 의심스러워. 어?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 불교가 아주 그냥 그 법의 맥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이런 나락의 굴레로 떨어졌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막 엄청 싫어할지도 몰라요. 기존의 스님들은. 근데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확고한 그런 견해예요.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도노 이후에 돈수를 하는 것이 참다운 수행이지, 선나나 사마타를 가지고 점수를 행하는 것은 아직 문 밖에 있는 거고 문 안에 들어온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방향과 방법을 몰라서 수많은 스님들이, 수많은 불자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머리를 깎고 평생을 바쳐서 부처님을 시봉하고 깨닫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뭘 깨달아야 되고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모호함에 빠져서 그저 화두만 들어라, 뭐 연불만 해라,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아주 그 참담한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공부를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마음을 둬야 할 때가 어디인지를 알고 자기 제도냐 본성을 보는 견성이냐 이 목표가 또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저 본성과 저 각성과 저 식근은 서로 다른 것들이에요. 각성은 본성이 아니야. 식근은 본성이 아니야. 그런데 그 마조 스님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본성이다. 본성의 나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 이거 말고는 따로 구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업식이 드러나서 눈으로 드러나서 경계를 보는데 그러면 그 업식이 본성인가? 아니요. 그 마저도 잘못된 사람이야. 명확하게 그 불념과 법념과 신념과 개념과 승념과
천념이라고 하는 이 6가지 염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막연하게 그냥 믿음으로 본성을 이해하고 본성 자체가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으로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범했던 오류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를 볼 수가 없었어. 하나의 마음을 놓고 6가지 염처가 명확해야 된다. 하나의 마음을 놓고 불념, 본성을 보는 이것이 불념이에요. 본성을 이루는 이 3가지 요소를 보는 것을 불념이라 한다. 요거. 이 불념이 식근, 안근과 연관이 되면 이것은 불안이요. 부처님의 눈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본성이 본성과 식근이 서로 마주보는, 연하는, 그 눈이 연하면 불안이고, 귀가 연하면 불이고, 코가 연하면 불비고, 아미타불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미타불 제하방 찰득 심두 절망망 염도 영궁 무념처 육문 상방 자궁관이다.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다. 생각이 끊어지고 감정이 끊어진 그 상태에 들어가야 육문을 통해서 눈, 귀, 코, 입, 몸, 생각을 통해서 자궁광을 본다. 그 아미타불의 그 참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아미타불의 눈이 어떻게 생겼느냐? 본성을 이루는 3가지 요소와 눈을 연결하면 이게 부처님의 눈이요. 곧 불안이요. 밝은 성품과 본성이 이렇게 합쳐지고 본성과 밝은 성품이 눈하고 연결되면 이것이고 법안이요. 법념처다. 법념처요 법안이다. 각성이 눈하고 연결이 되고 각성이 이렇게 아래로 불념과 법념을 갖다가 총섭하면 그것을 갖다가 해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승념이다 그래요. 각성이 이 업식을 보면서 근의 청정함과 기쁨과 본성을 평등하게 이 업식과 근의 청정함, 밝은 성품의 기쁨, 본성을 갖다가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을 갖다가 시념이라 그래요. 시념. 베풀시자 시념이라 그래요. 각성이 접해지는 경계를 놓고 또는 떠오르는 업식을 놓고 이렇게 시념하고 승념한 다음에 이 식근이 갖고 있는 그 청정함을 보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식의 바탕이 갖고 있는 무념, 수상과 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개념이라 그래요. 각성이 불념하고 법념하고 신념하고 승념하고 한 다음에 경계와 업식을 다시 스스로의 이 경로, 이 업식이 떠오르는 이 경로에 다시 내장을 하면 이거를 천념이라 그래. 제도된 경계와 제도된 업식을 다시 내장을 한다. 그러면 그 천념으로 인해서 천안이 생겨. 응? 그리고 식근의 청정함에 쓰여지는 이 눈은 이것을 유관이라 한다. 그래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해서 눈에는 5개의 눈이 있고 귀도 똑같이 5개의 귀가 있어. 입, 몸, 생각도 마찬가지고. 마음이라는 하나를 놓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6단으로 정확히 나누어서 인식하고 나누어서 인식한 각각의 무더기를 갖다가 경계와 업식, 근과 연결시켜서 이와 같이 육념처를 관하고 안이비설신으로서 5가지 권능을 갖춘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관을 지나서 이제 보수관을 지나서 연못지관을 지나서 누각총관을 지나서 이제 그 화자관을 지나서 상상관을 지나서 진신관이라는 그 과정으로 가면 이제 마음이라는 한 마음을 놓고 이거를 이렇게 인식하면서 근과 본성을 연결해서 아미타불의 진신을 관하는 그런 경지로 나간다. 그게 막연하게 본성이 아니고 막연하게 마음이 아니다. 응?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현실이고 실존이다. 현실이며 실존인 그 생명이 어떻게 명확하지 않고 막연하게 다루어질 수가 있느냐. 그래, 마음을 이루는 이 6가지 요소, 이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숙지하고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관할 것인지, 이제 저 단계들을 관하는 수행법들이 다 있어요. 지금 본성을 인식하는 것은 이제 일상관, 수상관, 지상관, 그걸 가지고 본성단을 인식하고, 저 이제 기쁨을 인식하는 과정이 저게 이제 그 보수관, 이 극락세계의 큰 나무를 관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저 각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제 무의각이 키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관을 하다 보면 이제
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에서 업식이 떠오르는 이제 그 경로를 갖다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저 경록단을 명확하게 인식하려면 이제 부처님의 수인법이 필요해. 수인법으로 업식 경로에 들어가서 그 경로의 상태를 갖다가 이제 관찰을 하는 이제 수행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화좌관에서 다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육군을 인식하는 이제 수행법이 있어요. 눈의 근, 귀의 근, 이제 이 식의 바탕을, 수상관으로 식의 바탕을 인식해 본 사람은 그 식의 바탕이 눈에서 드러나고, 귀에서 드러나고, 코에서 드러나고, 입에서 드러나고, 몸의 촉감에서 드러나고, 생각의 떠오름에서 드러나. 식의 바탕이. 예. 그렇게 되면 육군을 이제 인식하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미타 16과는 생명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구조를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갖다가 체득할 수 있는 그 체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 이치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땐가는 저절로 이해가 되고 체득이 된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본수에서는 퇴전이 없고 점수에서는 퇴전이 있는 것입니까? 돈수에서도 퇴전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 업식과 그 근경이 갖고 있는 이제 이끌림이 그 본성을 망각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돈수가 퇴전이 없도록 하려면, 생멸수행에서는 최소한 안함과에 들어가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와 저 기쁨,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25가지 원통행을 해요. 그러니까 25가지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불태전의 근기를 키운다. 그렇게 되면 본성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이제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25번을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제 안하한과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정도 근기면 누진통이 돼. 생멸심에 이제 끄달리지 않는 그런 경지가 돼요. 그 이제 아라한이 되면 완전한 멸진이 되죠. 심의 바탕 그 전등록에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예. 선사들끼리 문답을 하는데 뭐랄까 그 감정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까? 그 표현이 정말 멋있어요.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까? 걸리는 게 있으니까 감정상에. 그러면 거기 없다는 말 안 해서 다른 얘기로 이제 지나가요. 그래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등록의 표현 중에서 그런 표현들이 이제 이 본성을 이제 표현하는데, 본성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이 본성이요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이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는 아니야. 어?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뜰 앞에 잣나무에 가 있어. 열어놓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의 그 심처는 어디냐? 잣나무는 근으로 보는 경계고 그의 심처는 본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잣나무로 본성을 이룬다. 그게 잣나무가 됐든 참나무가 됐든 뭐 소나무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경계에 매여 있지 않다. 그 소리예요. 아니 뭐 누가 무 갖다 줘가지고 무가 몇 근이나 뭐 이만한 무를 갖고 왔어. 몇 근이나 되나 하고 저울에다 딱 달아보고 있는데 5근이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부처가 뭐래요? 하고 물어봐. 무가 5근이구먼. 그 5근 무가 부처라는 소리가 아니야. 내 마음은 근경은 거기에 가 있지만 나는 이 불념에 있는 것이다. 응? 그 소리요. 응? 그게 이제 선지식들을 만나면 가장 쉽게 묻는 말씀이 어디서 왔는 거요? 수자는 어디서 왔는고? 모를 때는 미주알 고주알 어디서 왔습니다. 어디 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중에 이제 그 도리를 알고 나면 그냥 이렇게 방바닥만 가르쳐. 어? 그러면 이놈이 저 불념의 마음을 두고 있구먼. 이 본성의 마음을 두고 있구먼. 알아? 그러면 이거는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이거는 뭐 100년, 1000년을 같이 산 사람하고 똑같아. 마음의 벽이 다 허물어져. 아주 최고 좋은 친구가 되고 최고 좋은 도반이 되고 최고 좋은 스승이 되는 겨. 저 생멸심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그 근본 한 자리에 마음을 둔다. 방바닥을 가리킨다고 방바닥에서 온 건 아니잖아. 그게 이제 경계를 수용하는 이제 안목. 결국엔 깨달음의 차별은 어디서 나냐면 얼만큼 업식을 제도하고 얼만큼 승념을 잘해서 경계와 업식과 불념, 법념, 개념, 신념이 잘 돼서 이 조화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만큼 갖춰졌느냐 거기서 결정나요. 본성은 똑같이 깨달았어. 그런데 저 업식제도가 미흡해. 그래서 경계를 수용하는 이 역량이 부족해. 그리고 부조화스러워. 그럼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이후에 깨달음 이후에 이제 수행의 목표로 삼고 꼭 무상이라고 하는 저 무의각의 일뿐만이 아니고 현상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저 유의각의 범위마저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선지식이고 그릇이 큰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선지식이 참 드물어. 아까 돈수 그 말씀이 아라한까지 가면 그 돈수 수행할 때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아라한이라고 하셨는데 아나함. 생멸수행에서는 아나함이요. 근데 아나함을 넘어서 진영근에 가도 난승지 가면 떨어지는 거는 진여수행에서는 팔지 부동지에 가서 불태전이고 달러. 결국 견성호도를 해도 그 도인수를 해도 떨어지는 거는 더 올라가서
진여문까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생멸수행에서는 안 합니다. 거기서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아라한들은 떨어짐이 없어. 분리를 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아예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대신 이제 법념처관을 통해서 보살도로 들어가면 초지에서부터 이제 수행체계가 다시 이루어지는데, 생멸수행의 근거는 본성에 입각한 닦음이고, 진여수행의 근거는 본성과 밝은 성품에 입각한 닦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초지부터 이 동사섭에서부터 이제 자성청정계, 그러니까 계율 수행에서부터 이제 사념처관에서부터 육념처관에서부터 이게 보살도 초지부터 다시 생멸수행에서 했던 그 수행을 다 밟아가는데, 진여수행의 사념처과는 생멸수행의 사념처과가 다르고, 진여수행의 그 동사섭수행은 생멸수행의 동사섭과 다르고, 진여수행의 육바라밀은 생멸수행의 육바라밀과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알아야 그 진여수행의 단계를 갖다가 제대로 밟아갈 수 있고, 그와 같은 절차로 진여수행을 할 때 팔지에 가야 부동지에 들어가고 불태전에 들어가요. 돈수라는 건 생멸수행 단계를 표현하는 말이네요. 그렇지. 돈수는 생멸수행의 관점을 말한 거지 진여수행의 관점을 말한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 남방불교 쪽에서는 그 소승불교 수행 체계를 이제 가지고서 수행을 하는데, 목표가 아라한이란 말이야. 근데 이 남방불교 수행 체계를 보면 지금 사마타나 선나를 따로따로 닦는 문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저 사마타 쪽에 치우쳐 있고, 오이파사나라는 것이 이제 저 유의각 쪽으로 또 치중돼 있어. 무의각 쪽으로는 이게 잘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법이 끊어졌다. 능연법이. 이러다 보니까 사마타의 고수는 나타나는데 선나도 약해요. 청정도론에 보면은 선나 수행 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수행 체계가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 신라예요. 신라. 우리나라의 신라. 신라 불교의 이 수행 체계가 전체적으로 살아 있었는데, 태조 왕건이가 고려를 세우고 나서 고려조에서 신라문화 말살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신라 불교 자체를 말살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에 와서는 이제 용화 불교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륵 부처님을 이제 믿는 이제 그 용화 불교가 유행을 하게 되고, 그 용화향로라 그래가지고 이제 호흡법을 위주로 하고 이 그 미륵 그 왕생을 갖다가 기원하는 그 불교가 이제 유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교의 한계가 이제 도래하니 대각국사 의천이 이제 천태지자 불교를 고려로 들여와요. 그러니까 천태지대 불교가
직관 수행 체계가 이제 거기에 내재되어 있고, 그게 이제 기신론 수행 체계예요. 대승 기신론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확립된 수행 체계고, 또 지자선사는 이제 법화경에 상당한 어떤 이해력이 있어서 이 법화삼매 수행 체계를 이제 천태 지자 수행 체계에 접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포괄적인 수행 체계를 갖다가 정립을 했는데, 지관 체계도 식의 구조를 이렇게 6단시하는 6단으로 마음을 나누어서 인식하는 이 능력이 부족했어, 천태지자도. 그러다 보니까 육념처관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했고, 스스로도 수행을 하면서 여기서 헷갈렸어. 그런 그 이론이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고려로 들어오고, 고려조에서 이제 그 신라불교가 발달된 대신 이제 지자관이 그 천태사상이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같이 이제 전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맥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그냥 끊어져 버리고, 그나마 이제 고려 말에 나홍 스님이 나타나셔서 그 스님이 이제 중국의 선맥하고 이제 인도의 선맥을 한꺼번에 이으면서 우리나라 불교가 다시 이제 중흥할 수 있는 이제 계기를 갖다 맞이했죠. 하지만 그 나홍 스님도 유생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 뒤로 이제 무학대사나 이제 그 행호 스님, 행도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조선조에서 법맥이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진묵대사나 서산대사나 이제 이때까지는 그래도 나홍 스님의 그 법맥이 어느 정도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그 법맥도 이제 끊어지고, 결국에는 몇백 년 동안 우리 불교가 깨달음의 법을 잃어버리는 그런 암흑의 시기를 갖다가 겪었던 거죠. 이제는 그 막연한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다시 부처님의 본래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부활을 시키고, 그 수행체계에 입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야 이 일이 다시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이 법의 바퀴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부처님이 아미타경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정법이 끊어진 뒤에도 200년 동안은 이 아미타불의 정토법문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법이 끊어진 그 시절에 정법을 새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이 경전에 있으니, 너희들이 이 경전을 열심히 전하고 또 이 경전에서 제시하는 수행체계를 잘 이해하고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나마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맞이했다는 것이 아주 대단히 좋은 일이죠. 잠깐 쉬었다가 수련할까요? 지관, 대세지관이라 그래요. 대세지관.
세간이 생겨난 이치를 안다. 관세음보살은 이근원통으로 육군원통으로 보살이 됐고, 대세지보살은 이 세간이 생겨나는 이치를 깨달아서 대세지보살이 됐어요. 대세지보살이 지금 이 육단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 단이 본성은 어떻게 생겨나고, 밝은 성품은 어떻게 생겨나고, 각성은 어떻게 생겨나고, 업식은 어떻게 생겨나고, 업식에서 경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안이비설신으로 나타나고, 이거를 다 들여다본 사람이 대세지보살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세지보살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그지?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 그래서 그를 세지라고 불렀어. 세간을 안다. 부처님은 세간해요. 이 세간의 이치를 완전하게 깨달은 분이고, 대세지보살은 세지요. 세간을 알아. 이 이치를 안다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 세간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 다루면서 이 미타 16관을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해. 그러니까 이 세간이 생겨나는 과정을 12연기로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것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려요. 뭐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이야. 우선은 저 능연을 해서 본성을 깨달아야 하니 남은 시간은 이제 수련을 해보자고요. 미심으로 호흡을 이렇게 들이셔서 머리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이 눈을 이렇게 감아도 요 눈꺼풀에 요 선들이 인식이 되나요? 어때? 인식이 되지, 그죠? 자, 이게 간극이요. 본성의 간극도 똑같아. 자, 이 틈이 머릿속으로 쭉 들어가. 머리 중앙부까지. 그래가지고 머리 중앙부가 그 틈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요게 이제 눈의 그 높이죠, 그죠? 눈을 감았을 때도 요 라인이 눈꺼풀에서는 요게 인식이 돼요.
요 라인을 머릿속으로 쭉 끌고 가. 숨을 들이쉬면서 요 라인을 쭉 머릿속으로 끌고 가, 이렇게. 그러면 머릿속에서 요런 틈이 생기면서 여기가 아주 그 망망대해처럼, 응? 아주 이쪽 차원과 이쪽 차원이 달라. 이걸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거를 시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범위가 위아래는 이렇게 명확하게 간극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좌우 앞뒤의 범위는 무한하게 확장해. 아주 넓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이 그 안에 이렇게 딱 자리해 있다고. 그게 바로 식의 바탕이야. 이거를 식지라고 불러. 식지. 식지와 식은 다른 거예요. 식은 업식이고 식지는 업식이 드러나는 바탕이요. 그러니까 이 바닥과 같아. 업식은 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책상 같은 것들이고 식지는 이래. 그래서 이제 이 식의 바탕을 인식하면 식근을 인식했다. 식의 근본, 식근을 인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나의 반쪽이요. 내 생명의 본성의 반쪽이고.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머리골 속에서 이 식근이 쫙 펼쳐지도록, 눈을 감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요 눈두더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하늘과 땅이 가까이 붙어가지고 끝없이 펼쳐진 것 같은 그 간극의 공간이 나타난다. 그 형상이 맑은 물, 맑은 물과 같다 그래서 투명하고 맑은 물과 같다고 해서 그것을 수상이라 한다. 그것을 관한다. 응? 그 자리를. 숨을 들이쉬면서 위 눈꺼풀, 아래 눈꺼풀을 기점으로 쭉 끓고 들어가. 그래서 요만큼만 끓고 들어가면 이미 여기서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숨을 들이쉬고 무념하면 그 머릿속에 펼쳐진 저 망망대해를 뚜렷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공간의 형질은 맑고 투명하다.
그 망망대해의 공간의 형질은 맑고 투명하다. 자, 나선 호흡으로 미심에서 중앙까지 들이쉬고 무념. 호흡은 자연스럽게 쉬면서 머리골 속에 그 텅 빈 공간만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자,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지고 망상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을 들이쉬고 무념. 다시 천천히 나선 호흡으로 들이쉬고 무념. 다시 나선 호흡으로 들이쉬면서 무념.
그 사마타 공간에서 기쁨을 떠올려 봐요. 그 무념의 공간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떠올려 봐.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도록. 다시 호흡을 미심에서 중앙으로 들이쉬면서 무념, 기쁜 마음을 떠올려서 기쁨의 느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이번에는 숨을 들이쉬면서 무념처를 보고 숨을 내쉬면서 옴발성, 중심자리에서 옴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고 옴 소리의 울림이 몸 전체로 둥글게 퍼져나가도록 한다. 옴 소리의 파동이 몸 전체를 둥글게 분할해서 마치 가슴 바탕에 해가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다가 상상한다. 자, 비심으로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 무심. 가슴 바탕에서 편안한 마음을 인식합니다. 능연. 머릿속의 텅 빈 자리와 가슴 바탕의 편안한 자리를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머릿속의 텅 빈 자리가 가슴 바탕을 내려다보면서 가슴에서 편안한 그 마음을 느끼면 됩니다.
미심에서 숨을 중앙까지 들이쉬고 무념. 무심. 능연. 미심에서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 무심. 가슴바탕에 편안한 자리를 느껴봅니다. 능연. 가슴바탕에 편안한 자리와 머리골 속에 텅 빈 자리를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미심에서 중앙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무념. 무심. 능연.
자, 수인, 무념수인, 엄지를 세 번째 손가락 요 지문 있는 자리에다가 살짝 갖다 붙이고, 자, 미심에서 중앙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무념, 숨을 내쉬면서 무념을 계속 지속하세요.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무념,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무념, 내쉬고. 수인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무념과 수인을 하고 나서의 무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느껴봐요. 숨을 들이쉬면서 무념, 내쉬고, 들이쉬면서 무념, 내쉬고. 들이쉬면서 무념, 내쉬고. 자, 이번에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음을 하는데, 오음을 할 때는 손가락을 엄지로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숨, 시계 바탕을 인식할 때는 엄지로 세 번째 손가락 지문 있는 데를 이렇게 눌러주고, 내쉬면서 오음을 할 때는 손가락을 바꿔서 무심, 능연할 때는 검지하고 삼지를 엄지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세 손가락을 모아주고 능연, 요거를 반복할 거예요. 자, 엄지를 세 번째 손가락 지문 있는 데다 대주고 숨을 들이쉬면서 무념, 손가락을 바꾸고 무심, 세 손가락을 모으고 능연,
손가락 자세는 말 안 할 테니까 자동으로 하셔요. 호흡을 내심으로 들이쉬면서 무념. 무심. 능연. 내심으로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 무심. 능연. 미심으로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 무심. 능연.
능연을 할 때도 기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가장 기쁜 일이다. 비로소 내 생명의 근본을 인식했으니 나는 허상 생명이 아니요 실상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 기쁨이 가슴바탕에서 뿌듯하게 차오르고 그 기쁨이 머릿속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도록 해라. 능연으로 원만해지고 능연으로 구족되어지니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기쁨에 빠져 있지 말고 이와 같이 능연하는 기쁨에 빠져 있으면 의식, 감정, 의지가 나를 어쩌지 못한다.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보여서 그런지 몰랐겠지만 이 몸에 특히 다리 쪽에 그 저린다든지 이 불편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리를 펴면 되지. 정 불편하면 일어서면 돼요. 마음이 그러한데 안 들어 어떻고 손 들어 어떻고 움직인들 어떠하리. 이 기쁨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것은 떠올려 줘야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 식의 바탕에 기쁨이 떠올리기 전과 떠올리고 난 다음에 그 상태들이 어때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뇌세포는 뇌세포는 기쁨을 탐해요. 기쁨이 일어나면 뇌세포들이 문을 다 열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념에 대한 기억을 스스로들이 다 해요. 이게 그 무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뇌세포들이 기쁨을 떠올리는 거하고 안 떠올리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무념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무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훈습해 가는 거예요. 예. 인법을 할 때, 요 인법을 할 때 무념의 느낌과 인법을 하지 않을 때 무념의 느낌이 어때요? 어떻게 달라요? 더 집중돼. 집중이 더 되고 깜깜했던 게 밝아지지. 닿는 순간 그 어둠이 샥 거치면서 밝은 그 느낌이 머리골 속을 꽉 채워줘요. 능연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능연을 하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 응? 무심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하고 옴 하면 옴 발성이 더 길어지고 힘이 생겨. 그리고 가슴 바탕이 편안해지는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이것이 이 손가락의 수위는 이거 자체가 신경 운동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신경으로 들어가서 해당 신경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데 그 신경한테 어떤 정보를 주느냐야. 무념의 정보를 주느냐, 무심의 정보를 주느냐, 아니면 막 오만 잡대한 망상이 정보를 주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념무심의 정보가 자꾸 그 신경세포로 들어가서 신경세포들이 무념무심에 이렇게 취해버리면 그거를 천념했다라고 얘기한다. 어? 천념. 그 천념이 눈으로 나오면 천안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는 그 옛날에 이미 모든 이 생명의 이치를 다 들여다보고 그것을 갖다가 최적화하고 그것을 갖다가 최상화할 수 있는 그 법들을 다 일으켜 세워서 세간을 하는 중생이 그 세간에 이끌리지 않고 그 세간의 습성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와 같이 남겨놨다. 우리가 잘 알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요 간단한 동작을 가지고 각성이 미해지지 않고 혼침에 떨어지지 않아. 이거 하는 그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큰 공덕인가. 부처님이 요렇게 하고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요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스님, 저 기쁨을 잘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 밝은 그 성품의 기쁨인데 우리는 기쁨이라면 업식의 기쁨이거든요. 어떤 기억이나 뭐 감정의 기쁨. 좋아.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라도 떠올려. 근데 이제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기쁠 수 있는 게 여마 스님이 설명해주신 여마미소법을 하면 뭐 그냥 기억도 감정도 필요 없이 그냥 기쁨이 연출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미소가 기쁨을 일으키고 기쁨을 상상하면 또 미소가 생기고 이제 그런 건데 기쁨
기쁨을 일으키는 인자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엔돌핀이지, 엔돌핀. 엔돌핀은 몽롱한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은 화평한 기쁨이요. 그 다음에 도파민이 있거든요. 도파민은 자극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쁨, 의식, 감정, 의지에 치우쳐서 그 유희를 일으키는 먹는 게 재밌고 말하는 게 재밌고 이거는 도파민적 기쁨이에요. 그 기쁨도 괜찮아. 이런 이제 기쁨인자들. 이거는 육체가 만들어내는 호르몬적인 기쁨이다. 근데 이제 이 밝은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간극의 정멸상에서 만들어지는 생명 에너지야. 이것은 아주 부드럽고 온유해. 이 적상과 정상의 미묘한 차이가 서로 대치될 때 그 상간에서 일어나는 정멸상의 그 파동, 이것이 곧 밝은 성품이에요. 그것이 기쁨의 왕이다. 그 기쁨은 편안함과 텅 비워짐을 해치지 않아. 오히려 그 고유성을 더 뚜렷하게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혼침이 없다. 다만 이제 나중에는 그것에 집착해서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술 먹는 것처럼 그곳에만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장에 이제 빠지게 돼요. 아니 마장에 빠지더라도 빠질 때 빠지더라도 그것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그걸로 마장에 빠지면 보살도 추지요. 그러니까 좋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도파민적 기쁨, 세로토닌적 기쁨, 엔돌핀적 기쁨, 그리고 그 밝은 성품의 기쁨. 이것들을 기쁨을 느끼면서 그것도 이렇게 하나씩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한가롭고 화평하다. 그게 세로토닌이 주는 기쁨이에요. 이건 바탕이 돼야 돼. 수행자는 항상 마음이 한가롭고 화평해야 돼. 그 기본이요. 아무리 뭐 10시간, 100시간 앉아서 꼼짝도 않고 정진을 한다고 해도 마음이 화평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병이 되는 거예요. 한가롭고 화평해야 돼. 그게 기본이요. 그게 평상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세로토닌이 이렇게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엔돌핀. 이 의식, 감정, 의지를 떠나고 걔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 본성을 대상으로 놓고 몽롱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엔돌핀이 필요해. 이것은 마취제와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 취하도록 만들어. 이것이 곧 이 삼매에 취하는 것이다. 그거는 입모양만 갖고도 만들어져요. 이렇게 미소만, 입꼬리만 약간 올라가도 이게 3차 신경이 이제 자극이 되면서 3차 신경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그 엔돌핀이 분비가 돼. 염화 미소는 3차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엔돌핀이 분비되는 그 신경핵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입술의 자세로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기쁜 상상을 해. 이건 도파민적 기쁨이에요. 기쁨을 떠올려. 내가 기뻤던 그 상태.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뇌세포들이 문을 확 열어. 그때 문형과 무심과 능연을 내가 할 것 같으면 뇌세포들이 그 상태를 기억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도파민적 그 기쁨은 범념이 아니죠. 아니 뭐 범념이 아니건 그건 다 같은 범위에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쓰는 거지. 그 용도에 맞게. 도파민적 기쁨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무념무심에 들어가면 이게 세로토닌으로 변화되는 건가요? 아니 세로토닌으로 변화되는 거는 이제 한가로움과 화평이요. 예. 그 3차 신경이 균형을 잡으면 세로토닌이 저절로 분비가 돼. 예. 그래서 이제 염화미소가 엔돌핀하고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 이제 그런 요소고, 이제 이 중심이 세워져서 가슴바탕이 편안하면 육부에서 위장, 소장, 대장에서 세로토닌이 생성이 돼. 선생님, 근데 제가 어떨 때 해보면 염화미소를 해가지고 할 때 이제 저절로 이렇게 그 수도가 뭐지? 중내 수도관. 네, 중내 수도관이 이렇게 열리면서 몸이 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시각신경이 수축이 돼서 눈이 피로하다든지 네. 그럴 때는 그게 수축돼 있지. 이게 미소를 해도 잘 안 풀릴 수 있어. 안 풀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쁨을 이제 떠올려 보다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목이 메고 가슴이 뿌듯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밝은 성품 기쁨에 제일 가깝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게 맞는지. 뭐 맞고 틀린 거는 너의 일이니. 그거는 본인이 잘 관찰하다 보면 아 이것이 밝은 성품 성향이다, 이것이 세로토닌적 성향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너가 맛본 것은 내가 맛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맞다 그러다 할 수 없는 게. 네가 밥 먹었고 맛있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 먹었어? 나 한 숟갈 줘라 그래야지. 저는 그 남한테 뭘 제가 베풀었을 때 남이 호응해줬을 때 그 기쁨 그때 이제 목이 메고 또는 감동적인 영화 같은 거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좋아. 그런 기쁨도 좋아. 이제 대략은 하실 수 있겠죠? 뭐 더 할 말이 있어? 무념할 때 저는 주로 이제 그 간극의 위쪽만 좀 인식이 잘 되고 아래쪽이 좀 인식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무념할 때는 위쪽은 약간 하늘 같은 파랑으로 계속 좀 느껴졌습니다. 물보다는 하늘 같은 느낌으로. 그러다가 수인을 했더니 그 틈이 확 커지면서 동굴 같은 느낌으로 좀 넓은 공간 같은 느낌으로 수인의 효과가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또 이제 기쁨으로 이제 밝은 성품으로 거기 이제 기쁨으로 이제 채워봤더니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약간 꿈꾸듯이 여러 가지 법칙들이 보이고 뭐 이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업식들은 그냥 내버려둬. 관여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무념처와 무심처만 주시를 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애쓰셨습니다.